불과 2주간의 사건이었다. 나는 한 친척의 소개로 약 40년 된 오래된 고택을 월세 5만 원에 살게 되었다. 이 집은 원래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매수자가 없어 결국 친척들 중 누가 임시로라도 살아줄 사람이 없냐는 말이 나왔다. 당시 나는 직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임대주택에서 월세 8만 원을 내며 살고 있었고 그 고택이 좀 낡긴 해도 임대료가 싸고 관리 조건도 괜찮아 보여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잠시 살기로 했다. 대신 집과 정원을 손질해 주기로 약속했다. 집은 작았다. 2층 구조에 6조방 3칸 조그마한 정원이 있는 집. 하지만 그 나름대로 정감이 있어 마음에 든다면 나중에 리폼해서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고택으로 이사했고 모든 짐 정리를 마친 이틀 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저녁 현관 앞에서부터 뭔가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집안은 내가 떠났을 때와 다를 바 없었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이 어딘가 신경 쓰였다. 혼자 사는 집이라 더 예민해진 것 같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마음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날 밤도 혼자 도시락을 데워 TV를 틀고 늦은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화장실은 좀 더 일찍 확인해볼 걸 했다. 낡은 세면대와 드러난 벽걸이 거울이 있는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다가 거울 너머로 복도를 바라보던 순간 지리 무언가를 끌며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고양이 울음소리인가 싶었다. 그런데 울음소리와 함께 들리는 끌리는 소리, 그리고 거울 너머로 보인 작고 어두운 무언가 정체 모를 형체가 내 발로 기어오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 물체는 마치 손 같은 것을 뻗어 나에게 다가왔다. 공포에 떨며 손에 잡히는 대로 불경을 외운 끝에 그 존재는 서서히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다음날 곧장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저기 집 말인데요.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겪은 일을 전하자 삼촌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거짓말하는 내 성격은 아니지만 솔직히 믿기 어렵구나. 나도 예전엔 거기서 살았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 그는 결국 주말에 집에 직접 와서 함께 확인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까지도 이상한 기운과 소리는 계속되었고 특히 밤마다 그리고 세안할 때 자주 느껴졌다. 주말이 되어 삼촌이 도착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지금까지의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후 함께 복도, 욕실, 화장실 등 소리가 났던 장소들을 점검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양이라도 들어왔나? 아니요, 문은 항상 잠가두었고 고양이도 못 봤어요. 그날 밤 삼촌과 나는 거실에서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코타치에서 잠들고 말았다. 새벽녘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들렸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그 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자 약한 불빛 아래 작은 형체가 코타츠 근처에서 기어가고 있었다. 그건 아기처럼 생긴 존재였지만 고무처럼 늘어진 붉고 검은 내 손발,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 흰 눈동자와 유자형으로 굳어진 입꼬리를 가지고 웃고 있었다. 그 형체는 내게 다가와 내 몸을 기어오르며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옷과 몸엔 아무 흔적도 없었지만 어젯밤의 일이 머릿속에서 생생히 떠올랐다. 거실에선 삼촌도 창가에 쓰러져 있었다. 그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난 분명히 깼었어. 그게 웃으면서 내게 다가오는 걸 봤고 기절했지. 우리는 그날 아침 그 아기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다. 삼촌은 지인에게 부탁해주지나 신주에게 상담도 해봤지만 집에 특별한 내력이나 영적인 이유는 없었다고 한다. 그 후 나는 삼촌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아기도 울음소리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고택을 다시 찾을 때마다 묘한 시선이 느껴지는 건 여전했다. 왜 하필 내가 이사한 그때 나타났는지 그 아기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내 생애 최악의 2주간이었다.